이 예술가는 자신의 팔에 세 번째 귀를 이식했습니다. 호주의 행위예술가 스텔락은 평생 자신의 몸을 예술 재료로 다뤄온 인물인데요. 그는 인간의 몸이 기술과 결합되는 사이보그의 미래에 푹 빠져 있었죠.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떠올린 것은 자신의 팔에 세 번째 귀를 만든다는 황당한 계획이었습니다. 하지만 뜬금없이 사람의 팔에 귀를 이식해줄 의사를 찾기란 쉽지 않았는데요. 결국 수술을 맡아줄 의사를 찾고 자금을 마련하는 데만 무려 10년이 걸렸죠. 마침내 2006년, 그는 왼팔 피부 속에 귀 모양의 보형물을 심는 첫 수술을 받았습니다. 이식된 보형물 안으로 6개월에 걸쳐 그의 살과 혈관이 자라 들어갔는데요. 그렇게 그의 세 번째 귀는 피가 통하는 진짜 신체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. 그런데 이 귀는 사실 자신이 듣기 위해 만든 귀가 아니었죠. 스텔락의 최종 목표는 이 귀 안에 인터넷과 연결된 초소형 마이크를 심는 것이었는데요. 자신이 어디에 있든 24시간 내내 주변 소리가 전 세계로 흘러나오게 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. 다만 시험 삼아 마이크를 넣었을 때 감염 증상이 생기면서 작품이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버렸죠. 멀쩡한 몸에 칼을 대면서까지 이어온 그의 실험은 예술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처럼 상식의 경계를 넘어선 가장 극단적인 예술작품 탑6를 함께 알아볼까요? 이 곡은 한 번 연주하는데 639년이 걸립니다. 이 곡은 실험적인 음악으로 유명한 미국의 작곡가 존 케이지가 1980년대에 작곡했는데요. 케이지는 이 곡에 가능한 한 느리게 라는 제목을 붙였죠. 그리고 악보에 남긴 연주 지시도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. 사실 이 곡을 적당한 속도로 연주하면 길어야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. 그런데 2001년 음악가와 학자들이 이 곡을 제목대로 정말 가능한 한 느리게 연주해보기로 했죠. 이들이 무대로 고른 곳은 독일의 작은 도시 할버슈타트였는데요. 이곳에는 1361년에 만들어진 거대한 오르간이 있었고 음악가들은 이 악기로 해당 곡을 연주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오르간이 만들어진 해부터 새천년이 열린 2000년까지의 639년을 그대로 연주 시간으로 삼은 것이죠. 그렇게 할버슈타트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이 연주는 2640년에 끝날 예정인데요. 심지어 이 곡은 침묵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첫 17개월 동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. 음이 시작되고부터는 사람이 600년 넘게 건반을 누르고 있을 수 없으니 그 일을 모래주머니가 대신하고 있죠. 마침내 첫 음이 울린 것은 2003년이었고 그 뒤로 음은 몇 년에 한 번씩만 바뀌는데요. 음이 바뀌는 날이면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이 교회로 모여 그 짧은 순간을 함께 지켜보죠.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는 이 곡의 마지막 음은 600여 년 뒤에 후손들이 듣게 될 예정입니다. 두 남녀가 단 한순간도 서로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. 1983년 행위예술가 태칭 시에와 린다 몬타노는 밧줄로 서로의 허리를 단단히 묶었는데요. 두 사람은 팔을 뻗으면 닿을 2.4m 거리 안에서 1년을 함께 지내기로 했죠. 게다가 그렇게 가까이 묶여 있으면서도 서로의 몸에는 절대 손을 댈 수 없다는 규칙도 있었습니다. 한순간도 혼자가 될 수 없는 생활이 이어지자 두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부딪히기 시작했는데요. 결국 두 사람은 짐승처럼 으르렁대는 소리로만 소통하게 되었죠. 물론 두 사람이 겪은 이 고통마저 인간관계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의도된 예술의 일부였습니다. 이 영화는 무려 140분 동안 원테이크로 촬영되었습니다. 보통 영화는 짧게 끊어 찍은 수많은 장면을 이어붙여 만들어지는데요. 그런데 2015년 개봉한 독일 영화 빅토리아는 이 방식을 거부했죠. 제작진은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한 뒤로 영화가 끝나는 140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. 즉 촬영 도중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영화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한다는 뜻인데요. 게다가 이 영화에는 배우들이 외울 대본조차 제대로 없었죠. 배우들에게 주어진 것은 장면의 흐름만 간단히 적힌 12쪽짜리 메모가 전부였습니다. 정해진 대사가 없으니 배우들은 모든 말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지어내야 했는데요. 배우들이 받은 내용은 한 스페인 여성이 클럽 앞에서 만난 남자 넷과 어울리다 은행 강도극에 휘말리는 이야기였죠. 이 모든 사건의 무대는 새벽 4시 30분의 베를린 거리였습니다. 배우들은 카메라를 든 촬영 감독 한 명과 함께 베를린 시내 22곳을 직접 이동하며 연기했는데요. 차로 도심을 질주하고 은행에 침입하는 장면까지 모두 끊김없이 한 번에 담아냈죠. 제작진에게 허락된 기회는 단 3번뿐이었습니다.
첫 번째 촬영은 배우들이 너무 조심한 탓에 밋밋했고 두 번째는 반대로 통제가 되지 않았는데요. 결국 마지막 세 번째 도전 끝에 완성된 이 영화는 독일 최고 권위의 영화상에서 6개 부문을 휩쓸었죠. 이 조각상은 사람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. 영국의 예술가 존 티 허위츠가 3D 프린팅 기술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만들어낸 이 작품은 크기가 머리카락 두께와 비슷한 0.1mm 남짓에 불과한데요. 너무 작은 나머지 개미의 머리 위에 올려놓아도 자리가 남을 정도입니다. 이 조각상을 제작하는 것은 실제 사람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은 후 그 모습을 3D 데이터로 옮기는 것에서 시작됐죠. 그리고 빛에 반응하는 특수한 액체의 레이저를 쏴 한 점씩 굳혀나갔는데요. 이렇게 완성된 조각상은 빛을 이용하는 일반 현미경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. 오직 전자현미경의 화면을 통해서만 그 형태를 볼 수 있었죠. 2015년 이 작품은 인간을 본뜬 가장 작은 조각상으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올랐는데요. 하지만 기록을 인정받은 직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. 한 사진가가 전자현미경으로 이 조각상을 촬영하던 중 위치를 살짝 바꾸려 손을 댔죠. 그런데 그 순간 조각상이 흔적도 없이 으스러져 사라지고 말았는데요. 1시간 넘게 찾아 헤맸지만 남은 것은 작은 자국 하나뿐이었습니다.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던 이 예술작품은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죠. 이 예술가는 길바닥의 껌으로 뱉은 사람의 얼굴을 알아냅니다. 미국의 예술가 헤더 듀이 해그보그는 뉴욕 거리에서 기묘한 수집을 시작했죠. 그녀가 모아온 것은 길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머리카락, 그리고 씹다 버린 껌이었는데요. 그런데 이 쓰레기들에는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남기고 가는 한 가지가 묻어 있었습니다. 바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DNA였죠. 그녀는 이 DNA를 추출해 주인의 신체 정보를 하나씩 분석해냈는데요. 이 분석으로 성별과 인종은 물론 눈동자 색과 코의 생김새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자 얼굴 하나가 만들어졌죠. 마지막으로 이 얼굴을 3D 프린터로 출력해 실제 크기의 얼굴 조각상을 완성했는데요. 길에 버려진 껌 한 조각이 한 사람의 얼굴이 되어 미술관 벽에 걸린 것입니다. 물론 이 얼굴은 정확한 복원이 아니라 DNA로 추정해 만들어낸 가상의 모습이었죠. 그녀는 우리가 무심코 흘리는 흔적만으로도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. 이 예술가는 자신의 얼굴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9번이나 수술대에 올랐습니다. 프랑스의 예술가 오를랑은 1990년 충격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. 바로 자신의 얼굴을 명화 속 인물들의 모습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이었죠. 그녀는 여러 명화의 특징을 조합해 자신의 새 얼굴을 설계했습니다. 그런데 그녀가 칼을 댄 이유는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가 아니었는데요. 오를랑은 여성에게 강요되는 미의 기준을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었죠. 그녀는 약 3년에 걸쳐 무려 9번의 대규모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. 게다가 수술실은 음악과 시가 흐르는 하나의 무대처럼 꾸며졌는데요. 더 놀라운 것은 오를랑이 수술 내내 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. 그녀는 부분 맞춤만 한 채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책을 소리내어 읽었죠. 그리고 이 충격적인 수술 장면을 전 세계 미술관으로 생중계했는데요. 그중 한 수술은 15곳의 미술관에 실시간 중계되었고 관람객들은 수술 중인 그녀와 대화까지 나눴습니다. 또한 그녀는 양쪽 관자놀이에 보형물을 넣어 2개의 혹을 만들었죠. 기괴하게 솟아오른 이 혹을 두고 사람들은 악마의 뿔이라 부르기도 했는데요. 그렇게 자신의 신체를 예술의 재료로 삼은 오를랑은 예술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쓴 인물로 남았습니다.